우리 각골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소 전체로 오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것이 지금 나오는 불화로 이렇게 나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천갈래 만갈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여기를 반듯하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자죠? 이건 매산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병화하고 정화가 있죠? 그러면 병화하는 부수는 날일 부수가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뭐 없나요? 발글명자요? 예. 서울 하늘 위에 해가 반짝반짝하네요. 해도들로 클로 그래요. 해가 다시 말할로. 여기 우자가 어디서 우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우자가요, 입김 낸다 얘기예요. 해가 햇살을 쫙 펼쳐내는 해도드로 클루 하는 글자예요. 이런 글자들이라고요. 정화는 무슨 부승관이 불화부수예요. 우리 촛불 있다 그랬어요. 난로불 있다 그랬어요. 온돌 있다 그랬어요. 비닐하우스 열, 용광로. 그러니까 화를 쓸 때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장명을 하느냐, 이런 글자 가지고 장명을 하느냐,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게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인데 여기 사람이 있어요. 뭐 같아요? 눈이죠. 그러면 이건 왼쪽 눈, 오른쪽 눈이에요. 왼쪽 눈은 날일이고 오른쪽 눈은 달월이에요. 발글명이죠. 저런 것도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 오늘은 한꺼번에 다 말씀 못 드려. 이게 발글명자인데 눈 발글명입니다. 뭐가 밝아야 된다고요? 눈이 밝아야 돼요. 그러면 요건 왼쪽 눈, 오른쪽 눈이에요. 왜 왼쪽 눈이 1일까? 왜 할까? 우리 심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이게 군화입니다. 군화하고 상화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주인입니다. 달월은 상화예요. 그러니까 화가 둘인데 군화하고 상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입니다. 그럼 머리에서 좌뇌가 어떤 영역을 담당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이게 좌뇌예요. 감정은 진짜 우뇌라고요. 감성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성이 주인입니까? 감정이 주인입니까? 이성이 주인이죠. 그 다음 후천적인 문제. 이건 생명 자체니까 이성은. 저희가 다시 총명할 총. 이게 빠를 총이거든요. 남의 말을 빠르게 알아듣는 총명함이 있어. 그런데 이게 귀자가 들어가서 귀발글 총이에요. 다시 총명. 총명하다는 게 귀 밝고 눈 밝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혜 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밝아야 돼요, 안 밝아야 돼요? 두 눈 밝아야 돼요, 안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이게 판단력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눈은 마음의 빛이 눈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형이 하악으로 설명을 했어요. 형이 상하악으로 설명을 했어요. 형이 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 형이 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자꾸.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이게요.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을 해요. 그래서 명리도 그렇지만 이 한자도 사람을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그 관문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저는 이 명리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요. 한자 공부를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실은 나중에 가면은 명리하고 한자, 한문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결국 하나예요. 주역도 하나예요. 사서상경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예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다 같이 가는 거거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명을 할 때 불화자가 눈에 보이는 불화자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불화자도 있어요. 발글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병화 쓸 때하고 정화 쓸 때하고는 이거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구분 안 하면은 장명을 잘한 거는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아시는 불굴적자죠. 불굴적자인데 이 불굴적자가 큰데 플러스 다시 불화발. 예, 불화가 아래 오면은 아래 온다 그래서 불화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비슷하네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비슷하네요. 큰 불이라고 이게 크게 일어나는 불이요. 그게 대화죠. 그런데 저기는 불화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불화발도 없고. 그런데 요게 빛날 혁자요. 저희들이 단지 이 빛날 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많다라 그랬죠. 네. 병화가 많은 거예요. 정화가 많은 거예요. 네? 정화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놨어. 똑같이 빛날 혁이요. 그러면 이건 같은 글자가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건 불이 어떻다? 그럼 정화가 엄청나게 많다. 만약에 이런 글자를 항열자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태어난 저 사람이 이런 글자를 써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고? 뭐 통구이 되라고? 아니 정말이요. 아주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이건 진짜 계명의 필요성이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는 이것이 병화가 아니고 정화더라. 그래서 내가 열을 엄청나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 몸이 망가지는데, 뭐가 망가지는 거 아니? 혈관이. 그러면 정신 이상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건. 왜 그런 거 아니? 이름자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장명을 할 때는 부족한 에너지는 보태줘야 되고, 너무 많다 싶으면 빼줘야 되고, 그래서 보태고 빼주고,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자에는 꼭 오행이 하나는 들어가줘야 돼요. 이 병화는 간단해요. 병화는 글자가 간단해요. 그런데 정화는 복잡한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은 항상 복잡해. 요런 글자가 있어요. 불이 몇 개나 있대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개 있는 것은 이거나 같은 애요? 그런데 이 글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이게 나무가 있으니까 뜻이 오동나무입니다. 같이 오동나무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가 왜 영화가 있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영화형입니다. 그게 오동이라고 쓸 때 저희들이 오자, 오동나무 오자, 오동나무 동자 이렇게 써요.
그럼 한 글자로는 이게 오동나무 영자죠. 나무는 나무인데 매돌에 피는 관이 5월에 통꽃처럼 커다란 꽃이 핀다 그 얘기요. 그 꽃이 피는 게 굉장히 바스름하니 아주 크게 이쁘게 핍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동나무는요, 오동나무를 단면으로 잘라낸 거 있어요. 오동나무 중간에요, 요런 것이 선이 퉁 비어가지고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울림이 어떨까요? 그거 가지고 악기를 만들잖아. 그러면 공명현상이 좋다고요. 그래 오동나무 가지고 그 악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속이 나무가 비어있다. 그래서 오동나무인데 이게 원래는 오동나무가 그렇게 영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해를 하면은 여기 뭐가 있는 거는 다 같이 빛날형. 빛날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오동나무인데 가영 선생님 호는 이게 경영할령이잖아. 이 경영할령은 똑같이 빛날형에다가 집궁자를 쓴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집궁. 이게 집가나 같아요. 그런데 진시황 때 이게 집을 집궁으로, 이게 궁궐궁으로 썼어. 근데 진시황 이후에 이게 궁궐로 쓰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양이 바른 쪽에다가 밝게 지을 것 아니요. 그렇게 경영해야죠. 그래서 이게 경영할령자라고요. 가영 선생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어느 철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호를 했으면은 불이 몇 개가 있는 거라? 불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를 지니고 있으면서 궁궐토는 높은 데다가 지어요. 이것도 토성이 굉장히 강하잖아. 높은 땅이니까. 그런데 이거 높은 흙이 여기 또 있잖아요. 한하고 춥고 습한 것을 이 호에서 아호에서 다 막아줘라 그거지.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자도 한번 알아봤어요. 저희 목표가 장명이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한자 자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명리에서 나오는 이 한자만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사람 이름자 하나를 장명을 하도록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실은 갈 길이 멉니다. 네. 그냥 명리는 아예 공부하는 거고 한자는 그냥 덤으로 간다. 덤으로 가다가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한자 공부는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자해를 하면은 이것이 제사시자입니다. 저희들이 보일시를 하는데 보일시는 아주 조금만 쓰여요. 이 글자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는 뜻의 글자가 오더라? 제사와 관계되는 뜻의 글자가 오더라. 이게 왜 제사냐? 여기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제단 위에 차려놓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은 제단이네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도대체 풍성할 풍. 이 글자가 풍성할 풍자. 풍성할 풍자는요, 요게 어디서 왔는고 하니, 풀무성할 풍. 요것이 풀무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 같이 쌍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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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날철 3개가 이렇게 풀무성할 풍이라고 써요. 풀이 무성하게 나면 예쁩니다. 그래서 예쁠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돼도 이 뜻인데 여기가 2개가 이렇게 와도 똑같은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 풀무성할 봉이 있는데 여기서 그릇이 있네요. 어디다 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것이
제기두자예요. 다 같이 제기두. 콩두 그러는데 콩 꼬투리처럼 뚜껑이 있는 동글동글한 제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제기 위에 풍성하게 어떤 곡식을 담아놓고 제물을 차려놓고 신에게 예를 베푸는 절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글자만 하더라도 벌써 제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예도예를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신하고 관계된 글자를 넣어서 가지고 이제 예도를 했죠. 그러면은 신전에 촛불 밝혀요, 안 밝혀요? 밝힙니다. 우리 겐지스강에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장터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불이 꺼진 일이 없대요. 그 신전이잖아요, 거기도. 그 신전에는 항상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어떤 예식을 할 때는 무엇부터 밝혀요? 불부터 밝혀요. 그래서 화가 예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화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저렇게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 태워서 세상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자기 몸 태워서 세상 밝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스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스님뿐만이 아니고 종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신 두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화기가 강한 분들이 그래 많아요. 정신 수양자도 그렇고. 다음번에는 그럼 목화 그랬으니까 이 토에 관해서 해야겠네요.